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 신경정신과 질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또한 각종 청신경에 관련된 질환, 이명증, 박동성 이명, 또 청각과민증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저희는 비대면 진료도 잘 진행하여 드리오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꼼꼼하게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치료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까우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까다로운 질병을 치료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잘 치료하여 드리오니 어려운 질병, 까다로운 질병이 있더라도 방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치료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환은 공황장애, 이명, 또한 박동성 이명, 또한 난청,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청각과민증, 외부의 소리에 민감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 하나같이 치료가 어렵고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되거나 약을 복용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인데요. 저희는 자연요법으로서 잘 치료하여 드립니다. 과연 이러한 까다로운 질환들이 자연요법으로 잘 치료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매우 쉬운 방법으로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여러 가지 증상을 지니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환자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병원약을 7, 8개월 정도 복용하는 중이시고요. 박동성 이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박동성 이명이란 일반 이명과는 약간 다르게 심장 박동과 일치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든지 혹은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심장 박동과 일치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박동성 이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 있으신 분 상황인데요. 이 환자분은 불면증이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후에 발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가끔 수면제를 드시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은 청각과민증도 지니고 계신데요. 청각과민증이란 외부의 소음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어떠한 특정한 음역대의 소리를 또 크게 있는 큰 소리를 듣는 경우에 신경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듣기가 싫거나 짜증이 나거나 또는 머리가 띵하게 아프시거나 또는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청각과민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각과민증도 지니고 계셨고요. 또한 최근에 난청, 우리가 청력이 또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서 난청이 발생했을 당시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신 경우신데요.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스테로이드제로서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다가 나중에는 스테로이드로서 효과가 없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스테로이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으로서 청력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계신 분들은 저희 한의원의 치료를 받으시면은 효과 좋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같이 전부 치료가 까다로운 상황이시고 전부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경우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자연 치유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어떠한 임시방편적인 치료보다는 자연치유법으로서 근본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중시하는 이러한 한의원입니다. 우리가 공황장애 약을 드시는 경우 또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황장애 약이나 수면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약물은 원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일시적인 방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황장애 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평생 약을 드시거나 수면제를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방문해서 공황장애나 수면 장애, 불면증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 진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아마 병원에서 공황장애의 원인이 뭐다, 또 불면증의 원인이 뭐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원에서는 공황장애나 불면증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원인이 뭐다 말씀드리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제거를 해드립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 걸린 이후에는 완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 기간 치료하시고 더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더 이상 공황장애 약을 드실 필요 없이 완치가 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명증이 있으실 경우, 박동성 이명이 있으실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타 차단제라는 것은 우리가 심장 박동을 약간 더디게, 심장 박동을 약하게 하는 이러한 약물인데요. 사실은 이명과는 관련이 없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을 약하게 하니까 뭐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좀 덜 들리거나 약하게 하거나 약하게 들리거나 하는 효과는 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심장 박동을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저희가 누누이 드리지만은 원인과 관련이 없는 치료 약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각 과민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외부의 소리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자,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청신경의 기능이 나빠진 것입니다. 외부의 소리에서 어떤 뭐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들린다든지, 누가 옆에서 싸우는 경우에 싸움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누가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들리면은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날카로워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증상을 청각 과민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시면은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어떤 뭐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불쾌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좀 뭐 머리가 멍해지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청각 과민증이 있는 경우, 이것은 청신경의 기능이 나빠진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청신경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치료법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난청에도 우리가 난청이 심해지면은 보청기를 착용하시게 되는데, 자, 보청기를 착용하시더라도 우리가 청신경 기능은 계속 나빠지는 것입니다. 청신경의 기능이 계속 나빠지시기 때문에 난청은 더욱 심해지실 수가 있겠죠.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은 난청이 더욱 심해지신다면은 그것도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고, 또 보청기 착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 저하의 원인 역시 청신경 기능이 나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신경 기능을 살려주는 저희 치료법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한 증상을 지니고 계시는 이 환자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뇌신경이 있고 청신경이 있는데요. 이처럼 뇌신경과 청각신경의 기능과 뇌신경 세포, 청각신경 세포의 기능이 나빠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면증이 온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또는 박동성 이명이 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신경세포의 기능이 살아나야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드시거나 뭐 공황장애약이나 신경안정제 드시는 것을 물론 그 나름대로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저희가 근본 치료, 원인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환자분께서 3개월 치료하시고 나서 공황장애라든지 또는 뭐 불면증이라든지 박동성 이명증, 청각 과민증이 점점 더 호전되시는 이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연 치료 방법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3개월 만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매우 효과가 좋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효과를 거두신 것이죠. 일반
한의원이나 또 일반 자연치유 방법으로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분들이나 어떤 자연치유 방법으로도 거둘 수 없는 매우 놀랍고 경이적인 효과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저희가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수면제를 드리거나 뭐 신경안정제나 베타 차단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저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뇌신경이나 청신경 세포의 기능 저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뇌신경과 청신경이 약해진 원인을 찾아보는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복진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복진도라는 것은 이 한의학이나 자연치유의학에서는 매우 중시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복부를 압진, 타진, 시진, 촉진, 망진 등을 통해서 병리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 방법인데요.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와 같이 배꼽을 주위로 해서 이 복부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압통이 있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통이 여러 군데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압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소양인 체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장 부위에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것은 인체에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체의 독소는 꼭 이와 같이 대장 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장 부위에 우리가 복부에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자, 이것은 우리의 신경에도, 지금 이 환자분은 신경 증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이나, 자, 이 부위에도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경 독소가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뇌신경에서는 뇌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각신경에서는 청각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 청각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면증이 이와 같은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각종 그 증상들의 원인이 바로 이와 같은 신경 독소의 존재, 지금 대장 부위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신경 독소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이와 같은 원인을 일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독요법 혹은 해독약제, 인체의 독소를 배출하는 이와 같은 치료법을 하신다면 대장 부위의 독소뿐 아니라 우리가 신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도 해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뇌신경과 청각신경에서의 기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발 미네랄 검사, 자, 이와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 나트륨 성분과 이 칼륨 성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나트륨과 칼륨 성분이 있는데 이 정상치가 지금 요 근방입니다. 자, 정상치 요 근방인데 지금 칼륨은 정상치에 거의 근접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나트륨은 지금 정상치에 비해서 매우 낮아 있는, 자, 요 같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살펴본다고 할까요? 서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트륨과 칼륨을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 편차가 지금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조금 우리가 비율을 살펴보는 요 그래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트륨 칼륨의 비율을 보여주는 우리가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이 표를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나트륨과 칼륨 비율이 정상치는 지금 요쪽이 지금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칼륨 수치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고 나트륨 수치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비율이 어떻겠습니까? 칼륨은 매우 높고 나트륨은 낮으니까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트륨 칼륨 비율이 지금 2.5가 정상입니다. 2.5가 정상인데 지금 현재는 0.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에 비해서 0.4니까 굉장히 편차가 큰 것이고요. 자, 이것은 심각하게 나트륨 칼륨 비율이 손상돼 있다. 너무 낮다.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트륨 칼륨 비율이 낮은 것이 이 환자분의 증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전해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서로 간에 신호 전달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신경세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외부의 소리를 듣는 것도 신경세포가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세포가 하는 일이고 우리의 사고나 감정 모든 것이 다 이 신경세포의 일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느냐? 신경세포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하고 상호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신경세포가 일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경세포의 작업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호를 전달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신경세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의 역할이 우리가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한참 후에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생각하자마자 움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경신호가 빠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전달될 수가 있고 소리도 외부에서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신경세포의 전달이 이 전해질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 신경세포가 정확하게 파악을 어떤 외부 상황이나 우리가 생각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경세포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세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핵심적인 역할이 우리가 무엇이다? 이 전해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해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경세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 그림으로 살펴보자면요. 자, 이와 같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신경세포가 인접한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엑손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인접해 있는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과정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해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전해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세포는 빠르게 신호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신경세포의 전해질이 일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나트륨과 칼륨 이온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 성분을 어떻습니까? 신경 전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적절한 역할이 없다면 우리 신경세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신경세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신경세포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우리의 신경세포에서 일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나트륨 칼륨 비율이 이처럼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신경세포의 극단적인 기능 저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전해질의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심해졌다, 이와 같은 우리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신경세포에서 우리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나트륨 칼륨 이온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면은 이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과정이 엉망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해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칼륨 이온은 정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의 수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트륨의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트륨 칼륨 비율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트륨 칼륨 비율이 이 낮은 수치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수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청각신경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점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나트륨 수치를 올려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환자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나트륨을 올라가게 한다면은 우리가 소금을 많이 섭취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처럼 이게 나트륨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나트륨 올라가는 것이 이처럼 소금 섭취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난치병이란 난치병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오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난치병들은 다 치료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트륨 수치가 모발 검사상으로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고요. 그 이유는 나트륨의 비율은, 나트륨과 칼륨 비율은 우리가 내분비 기능에서, 우리가 부신 기능에서 이런 역할들을 조정하는, 이러한 수치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분비 기능, 즉 우리가 갑상선이라든지 부신 기능을 좋게 하는 이런 내분비 기능을 강화하는 우리가 방법을 해야지만 나트륨 비율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소금을 섭취한다 그러면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시더라도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다 오줌으로 배출되시거나 대변으로 배출되실 수도 있고 몸으로 다 배출해 버립니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체에 흡수되거나 축적되지를 않는 것이죠. 따라서 부신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이 환자분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부신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유드리는 것은 비타민 B나 비타민 C, 비타민 E 등도 우리가 부신 기능에 도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한약재로는 숙주향이나 산수유 등도 적절하게 섭취함으로써 부신 기능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채식으로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부신 기능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이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이러한 약재를 저희가 드리게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환자분께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지, 소금 드셔서 좋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환자분의 식생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환자분은 설탕을 많이 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셨는데요. 자, 이 설탕 함유 음식은 신경 기능에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매우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설탕을 자주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뇌 신경에서 포도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뇌신경 세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포도당이 뇌신경 세포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거부하게 돼서 신경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고, 트랜스지방, 우리가 지방이나 기름 성분을 올바르게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콩기름, 옥수수 기름, 뭐 이런 거 전부 이제 트랜스 지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을 드시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기능이 더 나빠지시게 됩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설탕을 좀 좋아하는 편이셨고, 뭐 트랜스 지방은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기로 설탕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우리가 설탕만 설탕이 아니죠.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주스, 사탕 등등이 전부 설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트랜스 지방도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이러한 성분들이 신경 기능을 저하하기 때문에 뭐 이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대 이후에 설탕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불면증이 바로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료에 필요한 올바른 치료 방향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러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 병원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시죠. 일반 한의원에서도 이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께서도 아마 상당히 생소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전부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이론, 의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기능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러한 신경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환자분의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이 향상이 되었고 공황장애나 이명증, 박동성 이명, 불면증, 청각과민증, 난청 등의 증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경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치료법은 저희는 일반인 분들께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경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어떠한 이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이 퇴행성 뇌질환이 많은 상황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고령의 나이가 되시면서는 신경기능의 많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각종 신경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경의 퇴행성 변화는 신경기능 향상, 신경세포의 기능 향상으로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고강도의 정신노동이 필요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뇌신경이 사실은 혹사되고 있는 것이죠. 각종 스트레스와 정신노동으로 탈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인 현대인들에게는 이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저희 한의원의 치료법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뿐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러한 스트레스나 정신노동의 로 인하여 과도한 힘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법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신노동을 위주로 하는 직업 분야, 뭐 바둑을 두신다든지 연구원으로 계신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나친 업무 과도는 신경세포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쪽으로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과로나 지나친 스트레스 또는 지나친 신경세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신경세포의 불균형이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은 현대인의 사회생활, 복잡한 사회생활, 복잡한 업무 활동으로 인하여 누구나 거의 대부분 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 기능 향상을 통하여 우리가 업무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업무를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직장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자신의 인격에서 자신의 인격을 실행하고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복잡한 현대생활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과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경기능 향상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